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5일 목요일 아침 9시 28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 하반경 직성을 한 번 더 확인한 꼴이 됐죠. 이로써 미국은 이제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림이 나와줬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젯밤에 그냥 빨리 잤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요거 먼저 보자면은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분위기가 좋았어요. 장기물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 분위기들이 좋았습니다. 아, 그림 보기 전에 뭐 경제 지표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 좀 내용 살펴보고 갈게요. 어젯밤에 워낙 지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기사 하나 보면은 다 여기 헤드라인만 보면 될 것 같은데 GDP 같은 경우는 뭐 2.1% 성장, 월가 예상 소폭 하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소폭 하회니까 괜찮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괜찮게 나왔습니다. 뭐 고용시장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인플레이션은 31년 만에 기록갱신이라고 했죠.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되고 있고요. 뭐 이 정도를 살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역시나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FOMC 의사록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 이거 이미 다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뭐 예상보다 뭐 인플레이션이 빠르면은 긴축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언급도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생각보다 더 인플레이션 오래될 수 있는데 뭐 내년 되면은 물가 상승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라고 써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어젯밤 파월 의장은 이제 인플레 잡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약간 좀 상충되죠. 가만히 있어도 내년에 뭐 크게 인플레가 낮아질 거다라는 이야기 또 그리고 이번 주 초에 나왔던 파월 의장이 했던 이야기 인플레를 잡기 위해 움직일 거다. 물가 상승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인플레를 굳이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을 건데 뭐 한다고 굳이 인플레를 잡겠어요. 근데 파월 의장이 어쨌든 근데 어제 나온 이 의사록 같은 경우는 이미 옛날에 나왔던 FOMC 회의 결과가 이게 이제 그때 했던 내용들이 지금 나온 거고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이제 며칠 전에 파월 의장이 했던 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특별한 내용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특별한 내용들은 없었던 가운데 뭐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 되고 있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지표가 뭐 세게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뭐 혼조라고 나와 있는데 혼조하진 않았고 아무튼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하고 뭐 이런 그림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뭐 이런 모습들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S&P가 그죠? 이미 요날 하락할 거였으면 요날 하락했어야 되는데 요날 상승 마감 해버리는 바람에 이미 일단 하락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좀 사라진 거라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이 개파락을 출발하면서 이 아래 부분에다 이 아래 꼬리 있는 부분 여기 어딘가에서 개파락 출발했으면 어젯밤 폭락의 위험도 있었지만 근데 보시다시피 어제 개파락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죠. 갭으로 많이 빠지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사람들 긴장감만 주려고 아래 꼬리만 달고 오히려 더 크게 올라와 버렸습니다. 솔직히 어젯밤에는 이제 만약에 제가 밤에 깨워서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어제 장 초반은 좀 보다 잤거든요.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어젯밤에는 매수 포지션을 한번 잡아봤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매수 포지션 잘못 잡았다가는 이제 탈탈 털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전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아무튼 어젯밤에는 어쨌든 좀 그런 생각도 좀 뭐 들긴 하더라고요. 아 이런 꼬리에서 뭐 주식 사면은 되긴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뭐 의미 없는 이야기고 아무튼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저점을 살짝 낮추긴 했지만 뭐 어쨌든 반등이 올라와서 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반경 직성이 강화가 됐다. 이쯤 해놨으면 이제 미국 주식시장은 뭐다 오르는 게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어,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사실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자리가 됐죠. 또 그리고 여기도 어떤 저항이 됐고요. 뭐 이런 모습들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이 위에 있는 꼬리 부분 뭐 이 음봉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중요한 저항이 되긴 됐을 겁니다. 일단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긴 할 텐데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잘 봐야 되겠죠. 다음 주에 이 부분으로 올라올 예정인 것 같은데, 올라왔을 때 이제 이 음봉을 믿고 우리가 뭔가 베팅을 해 보느냐 마느냐를 다음 주에 결정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다음 주에 자꾸 개파락 출발해갖고 양봉이 올라오고 개파락 출발해갖고 양봉이 올라오고 이래버리면은 지지력만 강화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다음 주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갭상승 출발을 많이 하면은 우리한테 기회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개파락 출발들 하면 빨리 발 씻고 자는 게, 빨리 발 닦고 잠이나 자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휴장 들어가니까 뭐 미국 주식시장은 당분간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마치 주말 같더라고요. 느낌이 미국 휴장한다는 기분 때문인가. 마치 오늘 밤이 금요일, 하여튼 뭐 금요일 밤 같고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느낌이.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들을 드렸고요. 어젯밤에 변동성 지수 측면에서도 이렇다고요. 20, 19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자리가 어떤 중요한 이제 저항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빨리 돌파 한장 할 거냐 말 거냐 어제 정해야 된다라 말씀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일단은 좀 이거 죽일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주에 죽이는 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겠죠. 아무튼 미국 주식시장 베팅하실 분들은 다음 주 초는 아닐 것 같아요. 최소한 이제 또 다음 주 후반 정도를 또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 살펴봤습니다. 변동성 지수들 감소가 됐다. UVXY를 살펴봐도 뭐 그렇죠. 보시다시피 이런 모양들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성이, 다음 주에 변동성이 좀 감소할 수 있겠구나. 그럼 주식시장 반등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살펴봤고요. 달러 인덱스 어젯밤에 그래서 장대 양봉으로 결과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약간 좀 이제 오버의 경향이 조금 있어요. 조금 좀 과하게 간다라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계속 이대로 가면 이제 제 시나리오는 깨질 거고, 적당히 가다 이제 조만간 쉬긴 해야 될 거예요. 물론 뭐 당장 쉬냐, 당장 쉬어도 이상하진 않은데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오고 쉴 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생각들은 일단 이게 좀 속도가 좀 빠른 편이다. 이걸 계속 지속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젯밤 금리는 이제 장기물 금리하고 단기물 금리하고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솔직히 왜 그런지 제가 뭐 딱 설명은 잘 못 드리겠네요. 어제 하여튼 장기물 금리들 같은 경우는 내려와가지고 이제 나스닥이 그래도 좀 힘을 쓰는데 일조했고요. 그래서 나스닥 0.37%, S&P보다 좀 더 많이 올랐죠. 그렇게 금리가 좀 내려오니까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단기물 금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강하긴 합니다. 단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상, 뭐 어떤 정책 금리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무튼 뭐 얘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죠? 뭔가 하여튼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긴축 우려, 이런 것들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뭐 저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명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단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일단은 긴축 우려를 일단 시장이 긴축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이야기 해서 이제 미국 주식 시장 이야기는 뭐 다 한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특히 독일이 좀 빠져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보시다시피 미국이 또 적당히 올라오니까 얘도 꼬리 달고 일단 올라는 왔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일단 중요한 자리는 다시 깼죠. 중요한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여기 직전 고점 자리들, 여기 매물대가 중요한 자리인데, 일단 이 자리를 강하게 깼다는 것 자체가 일단 유럽도 일단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급락하는 건 좋은데 진짜 얘네가 강할 거면은 여긴 붕괴시키지 않고 여기 이 선 위에 어딘가에서 이제 놀고 올라가는 게 진짜 강한 모습이겠죠. 근데 일단 이 라인을 어제 개파락으로 붕괴하면서 이렇게 밀어버렸다는 건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낙폭이 과해서 여기 어디서 단기적인 뭐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든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거죠. 일단 이 라인 밑에서 논다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뭐 특별히 더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 한국으로 넘어와 보자면은 뭐 오늘도 특별히 사실 드릴 이야기는 없는데 뭐 이런 이야기는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오늘 아침에 이제 한국장을 바라보시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땠을까? 오늘 아침 분위기는 어땠을까라는 이야기. 물론 이런 이야기는 이제 개장 전에 해드리는 게 사실 가장 좋긴 한데, 아무튼간 뭐 제가 그 시간에는 뭐 다른 거 하고 있는다고 녹화를 못 하니까. 이 어젯밤, 어제
그러니까 오늘 아침 한국 사람들의 심리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코스피가 어제까지 빠졌어요. 어제까지 빠져서 이제 연속적인 하락에 대한 어떤 긴장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어젯밤에 미국이 폭락하나 싶었는데 아래 꼬리를 달고 쭉 올라왔죠. 그럼 오늘 아침엔 급속히 안정감이 확 퍼질 겁니다. 아이고 살았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서 갭상승 출발까지 해주니까 아 이게 됐어 라는 이제 이런 안정감이 좀 시장에 많이 퍼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안심을 하면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제 생각엔 오늘 아침에 키워드는 사람들이 안심했다는 거, 동시호가 때 분위기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저만의 뷰인 거고요. 오늘 보셔야 될 거는 뭘까요? 오늘 코스피 중요하게 봐야 될 자리는 일단 이 양봉의 시가, 이 장대 양봉, 이 장대 양봉의 시가 자리가 붕괴되느냐 지켜지느냐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 자리는 어제 살짝 붕괴시켰었기 때문에 지지력이 일단 살짝 맛이 가긴 갔어요. 93.8이네요 이 자리가. 일단 이 자리가 붕괴되면은 다음번에 갭 상승했던 자리까지는 여긴 종가죠. 갭 상승했던 요 자리까지는 일단은 뭐 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양봉의 시가를 깬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긴 있을 거예요. 이 양봉의 시가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 양봉을 만들어낸 세력들의 평단가, 뭐 본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근데 이 자리를 붕괴시켰다는 얘기는 이 양봉이 의미가 죽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장중에만 잠깐 깨는지 아니면 종일 해서 이제 완전히 이걸 뭉개버리는지 뭐 그런 점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빠져야 될 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빠져야 될 날에 일단 뭐 자연스럽게 빠지고 있는데 종가까지 저럴지는 일단 뭐 지켜보자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참 이게 제 입장에서는 아직도 잘 이해가 좀 되지는 않아요. 외국인들이 뭐 이런 날 뭐 삼성전자를 뭐 몇천억씩 샀는데 어차피 이런 모습 나올 거면 왜 몇천억씩 산 걸까? 일단은 뭐 네, 모르겠어요. 일단 저의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뭐 잘 이해가 잘 뭐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 4천억을 사놓고 뒤로 공매도를 몇천억 더 쳤을지도 모르죠.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아직까지 뭐 주식시장을 그렇게 오랫동안 봤지만은 그렇게 오랫동안 봐도 하여튼 도무지 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수급들이 자주 보이곤 합니다. 예. 어차피 이렇게 계속 1년 내내 팔아먹을 거 뭐 한다고 중간중간에 몇 천억씩 들어오는지 솔직히 저는 잘 아무튼 모르겠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게 속임수인가 뭐 싶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제가 잘 모르는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고요. 코스닥 시장도 어쨌든 좀 안 좋은 분위기를 이어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스피가 이렇게 되면요. 아무튼 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어떤 매물대를 앞두고 나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코스닥 숏 보시는 분들 뭐 일단 당분간은 뭐 박스권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있으면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뭐 이 정도 박스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마음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박스권이라는 게 만약 세팅이 됐다라면 박스권의 중간 자리도 세팅을 해야겠죠. 대략적으로 여기 하얀 선 있는 데가 박스권 중간 자리일 텐데 이 박스권 중간 자리를 넘어오느냐 못 넘어오느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박스권 중간 자리를 넘어서 안착하면 위쪽까지 도달하겠다는 이야기일 수 있겠고 이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밀린다라고 한다면 이 박스권이 아래로 붕괴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뭐 하여튼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렇게 마감되면은 풋옵션들은 몇 거래일 동안 든든한 지지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다시 한번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도 있죠. 이렇게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 급락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한 번쯤 변동성이 쏟아져 나오고 한 번쯤 시장이 급락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보시면 이 풋옵션들이 머리 위쪽에 저항이 굉장히 무거운 자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저항이 무겁다는 얘기는 뭐예요? 선물 차트로 보면 이 밑에 지지력들이 이게 워낙 오랫동안 여기서 놀았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에 그럭저럭 좀 지지력들도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력들도 생겼기 때문에 어쨌든 좀 당분간 좀 비리비리할 수 있다, 움직임들이. 어쨌든 이 박스권은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셔야 되겠습니다. 박스권이지만 아무튼 그 와중에 지금 400을 계속 저항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뭐 고점 조금 높아졌는데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0.1포인트가 높아진 거 그런 건 그냥 가볍게 무시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아무튼 중요한 게 400을 넘었냐 못 넘었냐 그거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불안하시면 한 번씩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숏포지션 잡고 있는 게 계속 옆으로 박스권으로만 기니까 조바심 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미국은 오르는데 한국은 계속 빠질까? 이유가 뭘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차트만 보고 계시지 말고 왜 저런 차트가 만들어질까? 라고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제 뭐 달러 인덱스가 올랐으니까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만약에 이제 오늘 이렇게 마감한다면은 1190원에 있는 저항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또 쏙 들어갈 수 있겠죠. 오늘 환율은 이쯤 해놨으면 원래 이제 강세로 아래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을 텐데, 근데 일단 저렇게 갭상승했다라는 얘기는 일단 아래쪽으로 오늘 보내지는, 아래쪽으로 공격적으로 가야 될 날에 일단 못 간 흐름이긴 한 겁니다. 물론 장 마감까지 봐야 되겠지만은 이 정도면 일단 아래쪽으로 오늘 공격적으로 보내겠다는 생각은 최소한 아닌 거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삼산 우려 이런 건 자꾸자꾸 사라지고 1200원 쪽으로 바싹바싹 갖다 붙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는 할 말은 없고요. 그냥 뭐 지켜보자고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